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옛 충남 서천화력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한 지 3년째가 되자 바다에서 백화 현상이 사라지고 해양 생태계가 되살아났습니다. 미세먼지 고압송전선 피해대책위원회는 30년 동안 발전소가 방류한 온배수 때문에 보이지 않던 다양한 생물이 자연적으로 복원됐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옛 서천화력발전소가 유발한 미세먼지와 고압선으로부터 피해받은 주민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고압송전선 피해대책위원회가 지난 17일 홍원항 인근 해역을 찾았습니다. 대책위는 지난 2017년 7월 옛 서천화력발전소가 가동을 멈춘 후 해양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되살아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옛 서천화력이 가동됐던 당시에는 발전시설에서 방류되는 뜨거운 물로 인해 생물이 살 수 없게 되는 바다의 사막화 현상, 백화 현상이 발생했지만 가동을 멈추자 이 현상이 사라지고 생물들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닷물이 빠진 자리에는 파래, 돌김 등 해조류와 굴, 홍합, 해삼, 키조개 등 다양한 해양 생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맨손어업을 위해 바다에 나온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전에는 완전히 맨돌했었어요. 맨돌. 너무 뜨거운 물을 많이 버리니까 그 수온 때문에 이런 게 서식을 못하고 안 돌린 지가 한 2, 3년 되니까 이게 다시 서서히 지금 자연적으로 자기들이 생겨나고 복구가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이날 현장 조사에 함께 참여한 충남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서천 홍원항을 포함한 도내 5개 발전소의 온배수 영향에 대해 1차 년도 연구 용역을 마치고 결과 도출 과정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연구는 어류, 미생물, 수질 등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졌고 부착생물에 대한 조사 항목은 빠져 있어 다음 연구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착생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 항목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제 건의를 하신다면은 내년 가업에 부착생물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발전소 온수 배출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 인과관계가 설명된다면 대책위는 한국 중부 발전에 대한 피해 보상과 대책 마련 요구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편 충남도는 신서천 화력발전소 가동 예정인 내년 3월에도 생태조사를 실시해 미가동 상태의 생태계와 비교 조사할 계획입니다. SBN 뉴스 조주희입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감염병 극복을 위해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4차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먼저 충남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현실적 방안 모색, 중장기적 안목의 정책연구 병행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남개발공사 등 6개 경제기관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중소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그린스타트업타운 스타트업 파크 사업 등을 추진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교육기관은 다양한 평생교육 진흥 프로그램 마련, 교육 사각지대 해소 등을, 문화복지기관은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촘촘한 지원망 구축 등 충남형 복지 모델 개발에 더욱 노력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현장 최전선에서 분투해온 천안, 공주, 서산, 홍성의료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공공의료의 가치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공공간호사 양성 등 의료 안전망의 인적 기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지난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태안과 서산 지역 농어업인 대표와 부남호 상생발전 민관 상호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는 죽어가는 천수만을 살리고 낙후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와 시, 군, 지역 농어업인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기적인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부남호 역간척 사업의 국가사업화 추진 동력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관은 부남호 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해 공식적으로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며 민관 간 협력을 주도할 예정입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천수만 부남호 주변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가치정보 공유 협의, 부남호 인근 생태계 보전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등 지원,
분화모 상생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사업 협력 및 공동대응 등입니다. 도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분화모 역간척 사업의 내년도 예타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 서남해안 연안하구 생태보건연대 및 국회 정책토론회, 네덜란드 등 해외 선진지와의 정보기술 교류 협력 등 전방위적 대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전국 하위 수준인 충남 서천군의 재정 운영에 있어 공모사업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서천군이 올해 확보한 공모사업 규모는 1,431억 원으로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689억 원이나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 성과를 냈습니다. 또 이달 말 발표될 2,185억 원 규모의 4개 사업이 심사 중에 있어 추가 확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변덕호 기자입니다. 서천군이 올해 공모사업비로 역대 최대 규모인 1,43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서천군 공모사업 규모는 지난 2018년 742억 원에서 2019년 1,173억 원, 올해는 1,431억 원으로 2년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8년과 비교하면 689억 원, 지난해와 비교하면 258억 원 증가한 것입니다. 올해 서천군이 추진한 공모사업은 총 79건으로 투자유치과 4건 277억 5천만 원, 맑은물 사업소 2건 252억 1,400만 원, 도시건축과 2건 207억 7천만 원, 건설과 3건 179억 7천만 원, 지역경제과 12건 172억 1,300만 원, 기획감사실 4건 112억 5천만 원 등입니다. 주요 확보 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임대형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조성 227억 원, 장항 리파인 문화재생 활력사업 110억 원, 서천읍 군사리 터미널 지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 177억 원 등이 있습니다. 먼저 공공임대형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조성 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장항 국가생태산업단지 내 5,000제곱미터 부지에 227억 원을 투입해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와 바이오 산업의 공동 R&D 시설을 조성합니다. 장항 리파인 문화재생 활력 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장항 화물역 일환 철도 부지에 110억 원을 투입해 서천을 대표하는 지역의 신규 문화, 관광 지역 거점을 조성합니다. 서천읍 군사리 터미널 지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서천읍 군사리 184-21번지 일원에 177억 원을 투입해 원도심 낙후 공간을 정비하고 문화 거점 공간을 조성합니다. 이 밖에도 현재 2,185억 원 규모의 4개 사업이 정부와 충남도에서 심사 중에 있으며 서천군이 역대 최대 공모사업 확보라는 기록에 낭부를 더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심사가 진행 중인 4개 사업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2021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판교지구 다목적 용수 개발 사업, 2021 장항 송림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 등입니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지난 한 해 동안 일궈왔던 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정말 힘들었고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현안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많이 지금 벌려놓고 있는데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또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SBN 뉴스 변덕호입니다. 지난 15일 충남 서천군 서도초 병설유치원에서 기후환경 수업이 열렸습니다. 서천군 기후변화교육센터에서 유아 찾아가는 기후환경 교육을 준비한 건데요. 3세에서 5세 반 눈높이에 맞춘 수업에 아이들은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퍼즐을 맞추고 틀린 그림 찾기를 하며 수업에 열중하는 아이들. 지난 15일 서천군 서도초 병설유치원에서 진행된 서천군 기후변화교육센터의 기후환경 수업입니다. 이날 수업은 서천의 생태환경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구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작은 실천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5회차 마지막 수업이 진행된 서도초 병설유치원의 선생님은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은 것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 것에 크게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계적으로 진행해 주셔서 아이들이 차츰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고 서천군 기후변화교육센터에서는 아이들이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을 배우고 여러 기후환경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 생활 습관을 심어주고자 지난 3월부터 무료로 유아 찾아가는 기후환경 교육을 운영해왔습니다.
교육센터는 3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온오프라인 교육은 약 4,500명 대상 300회 정도 진행됐으며 보령시, 청양군, 부여군 등 타 지역으로도 찾아가는 교육을 시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2021년에도 유아부터 성인 대상 맞춤형 교육과 충남도 내 찾아가는 기후교육, 현장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내 전문 기관하고 연계해서 그 현장 체험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한국환경공단하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랑 저희랑 이렇게 그 진로 체험 엮어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얘는 전국 대상으로 청소년. SBN 뉴스 조주희입니다. 충남 서천군 판교면은 마을의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시간이 멈춘 마을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에 젊은 예술가 20여 명이 모여 판교 마을을 재해석한 3편의 웹드라마를 제작해 상영회를 열었습니다. 청년들은 드라마를 통해 판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드러냈습니다. 변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웹드라마 상영회가 한창인 서천군 판교면 현암리의 한 옛 도토리묵 창고. 지난 15일 3기술학교 판교 캠퍼스 청년 극단원들이 판교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를 주제로 웹드라마 상영회를 개최했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은 한 달간 판교에 살면서 각기 다른 관점으로 판교를 재해석해 3편의 드라마를 제작했습니다. 시간 교차로 17분, 어느 날 흘러온 은하수 등 3편의 웹드라마가 차례로 상영됐습니다. 세 작품은 모두 시간여행을 중심으로 주인공들이 과거의 판교와 미래의 판교를 오가며 벌어지는 해프닝을 그렸습니다. 시간 교차로는 판교면의 별칭, 시간이 멈춘 마을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된 시간여행 판타지 히어로물입니다. 17분은 나이든 아들과 얘기하고 싶은 젊은 아버지의 시간여행 이야기로 감동적인 내용이 인상적인 단편 드라마입니다. 어느 날 흘러온 은하수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시대를 뛰어넘어 청춘의 순간을 공유하고 좌절을 하기도 하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과정을 담은 작품입니다. 3기술학교 판교 캠퍼스 이남수 코치는 젊은이들이 드라마를 제작하면서 주민들과 협의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웹드라마를 통해 많은 분들이 판교 마을에 관심을 가져주길 희망한다고도 전했습니다. 웹드라마를 이제 그걸로 만들게 하면서 이제 판교를 좀 홍보도 하고 주민들과 같이 소통하는 자리가 되지 않았나.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은 그걸 보고 이제 거기다 거기 찍었던 곳이다 하면서 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이날 상영회에 판교 주민들도 참석해 작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판교중학교 현영석 교장 선생님은 젊은이들이 마을에서 지내면서 흐뭇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론 떠날 것을 생각하니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 판교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파랑새가 마을로 날아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반가우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젊은이들이 남아있는 마을이 됐으면 좋겠다. 한편 웹드라마 3편은 향후 3기술학교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논의 중에 있습니다. SBN 뉴스 변덕호입니다. 충남 서천군 장항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난 15일 장항읍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 도선장 가는 길 사업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도선장 가는 길은 지난 2017년 8월 충남도 균형발전 사업으로 선정돼 올해 본격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장항의 이야기, 흘러온 시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제로 주민에게는 쾌적한 환경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지역 작가들에게는 창작의 기회를 마련해주고자 기획됐습니다. 장항읍 골목 곳곳에 골목길 갤러리, 입체 평면 작품 등이 전시 설치될 예정이며 주민 참여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과 외부인에게 주목받을 수 있고 의미 있는 사업 구상, 주민과 충분한 대화의 장 마련, 사후 관리 계획, 이전 프로젝트 작품과의 연속성 등을 주문했습니다. 사업 주체인 한국미술협회 서천지부는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도 지역 프로젝트인 만큼 지역 주민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NH농협 충남 서천군 지부가 신청사를 완공해 지난 14일부터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농협 신청사는 올해 3월에 착공돼 대지 면적 2,729제곱미터에 건축 연면적 98만 32제곱미터,
2층 규모로 준공됐습니다. 불필요한 건물을 없애 넓은 보도와 차도 공간을 확보했으며 도로와 건물 사이 층고를 제거해 고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대했습니다. 또한 건물 옆면에는 배롱나무, 맹문동 등을 식재하고 벤치를 배치해 미관을 더했으며 40여 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박형준 지부장은 서천군 농업-농촌발전과 지역사회 공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오랜 고심 끝에 신축하게 됐다며 지역은행으로서 최상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소식을 변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천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아카데미 다락방이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한 2020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수련관은 전국 80개 평가기관 중 상위 10개 기관에 포함되어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으며 최우수 등급 중 상위 5개 기관에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서천소방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소방민원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소방민원센터 소민터 홍보에 나섰습니다. 소민터는 소방시설 자체 점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2,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 신청 등을 민원인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국립생태원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맹꽁이 보전을 위해 국내 최초로 행동권 연구를 수행하고 2021년에 연구 결과를 정리한 가이드북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동물의 행동권 연구는 개체 무게의 10%를 넘지 않도록 허리띠나 가방 같은 형태로 무선 추적 장치를 제작해 개체에 장착하고 수신 안테나로 이동한 위치를 확인하는 무선 추적 연구법을 사용합니다. SBN 뉴스 변덕호입니다. 끝으로 지난 16일 충남 서천군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순회모금 행사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서천 성일 어린이집 15만 1,030원, 공립 휴먼시아 어린이집 14만 6,820원, 서천 노인복지센터 20만 원, 서천 성당 10만 원, 시초면 주민자치위원회 20만 원, 서천군 산림조합 20만 원, 서천군 발전협의회 100만 원, 서천군 의회 의원 일동 30만 원, 주식회사 한상콘크리트 50만 원, 주식회사 서천한산식품 20만 원, 대한전기 50만 원, 마산면 주민일동 16만 5천 원, 마산면 행정복지센터 15만 원, 김은희 5만 원, 임채영 50만 원, 노희준 20만 원, 박만규 10만 원, 구은환 10만 원, 한산면 지연일이 김탁규 20만 원, 한산면 지연일이 주민일동 29만 원, 한산면 지연 1리 주민일동 40만 원, 종천면 장구 1리 주민일동 15만 1,000원, 종천면 방정 1리 주민일동 37만 원, 종천면 종천 3리 주민일동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은 1월 31일까지 접수합니다. MG 새마을금고보험을 만나면 내 아이가 득, 내 가족이 득, 내 노후가 득, 내 안전이 득. MG 새마을금고보험으로 모두 가득 행복 가득. MG 새마을금고보험.
이상으로 SBN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